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북 에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의 것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맥북 에어를 13년형을 쓰고 있거든요. 2013년 여름쯤에 구입했던 맥북 에어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뭐 맥북 프로랑 함께 아직도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맥북 에어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좀 기대가 컸고요. 제가 한 3주 정도 써보고 어떤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딱 보시면은 부피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전 13인치에 비해서 새 13인치가 부피가 약 17%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손에 쥐는 느낌도 더 작아졌고요. 가방에 넣었을 때, 뭐, 들고 다닐 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뭐 화면 크기는 거의 같고요. 화면 주변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줄어들면서 크기가 줄어든 건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꽤 커서 확실히 새 제품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거 그렇게 새롭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맥북 프로랑 사실 디자인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맥북 프로랑 새 맥북 에어랑 딱 포개면 크기가 거의 같아서 실제로 한번 대볼까요? 자, 이게 맥북 프로고요. 이게 맥북 에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포개면 네, 아이고 네, 거의 안 보이게 가려지죠. 옆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얇아졌어요. 사실 보면은 이 뒷부분은 똑같아요. 이 두 개가 거의 똑같고요. 앞부분이 이렇게 쐐기형으로 가늘어지면서 얇아지는 게 맥북 에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처음에 뭐 발표 때나 이후에 제품을 처음 봤을 때는 맥북 프로랑 거의 똑같겠구나. 맥북 프로를 좀 얇게 만든 건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디자인 때문인지 딱 봤을 때 이거 맥북 에어는 에어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키보드죠. 터치바 대신에 물리 키보드가 있죠. 맥북 프로 논터치바 모델이랑 좀 비교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 어느 정도 듭니다. 같이 발표됐던 맥미니처럼 재생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쓰던 이런 맥북 에어 같은 것들을 앱스토어에다가 팔거나 뭐 고장난 제품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앱스토어에서 그 제품들을 이 알루미늄을 다 녹여서 새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재생이지만 재생품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그래서 질감에 대한 부분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이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죠. 저는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기다렸었고요. 사실은 이 폼팩터에 레티나 디스플레이만 바뀌어서 좀 저렴한 가격에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는데 몇 년 동안 리프레시 되지 않다가 이제 이 제품이 나온 거죠. 디자인이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맥북 프로와 비교가 되는 거죠. 가격을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1.6GHz로 작동하는 8세대 코어 프로세서에 8GB 메모리 또 128GB SSD 들어간 기본 모델이 159만 원이에요. 사실 조금만 더 보태면 맥북 프로를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맥북 프로를 살까 맥북 에어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다 보면은 맥북 프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맥북 프로가 맞을 수도 있어요. 맥북 에어를 왜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자, 맥북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 없었죠. 맨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서류 봉투에서 노트북을 싹 꺼낼 때 정말 전 세계가 열광을 했었고요. 저 노트북을 꼭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었고요. 그 이후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도 사라졌고 SSD가 들어가면서 점점 얇게 만들어졌죠. 물론 거기에 인텔 CPU가 절전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어, 얇은 노트북, 울트라씬 노트북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맥북 에어는 사실 가볍고 얇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었고 그래서 구입하는 제품이었었죠. 근데 세대가 점점 올라가고 기술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맥북 프로가 얇아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터치바 들어있는 맥북 프로가 나왔을 때 이 맥북 에어보다 더 작아졌었고요. 무게는 거의 똑같은 거죠. 1.37kg, 뭐 1.35kg 이 정도의 차이로 거의 비슷해졌고요. 맥북 프로가 맥북 에어에 가볍고 얇다 이런 부분들을 끌어안게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맥북 에어는 더 가벼워져야 됐고 더 얇아져야 됐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사실 12인치 맥북이 있었죠. 그냥 맥북이라고 부르는 12인치 제품이죠. 얘는 굉장히 저점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었고요. 두께나 무게를 엄청 줄였죠. 얇고 가벼운 노트북 자리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맥북 에어 자리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던 거죠.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사이의 차이는 프로세서에 있어요. 디자인이 달라진 이유도 프로세서 때문이거든요. 맥북 프로에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맥북 에어에는 절전형 프로세서가 들어가요. 애플은 맥북 계열에 보통 10시간 이상 가는 배터리를 쓰죠. 이 프로세서를 쓰고 10시간 동안 배터리를 버티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되는 게 맥북 프로인 거죠. 그리고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을 그러니까 배터리 부피를 좀 줄여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북 에어가 배터리 성능 때문에 CPU 성능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기존에 사실 맥북 에어는 항상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폼팩터를 가졌던 맥북 에어가 꽤 오래 나왔죠. 매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프로세서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애플이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더 빠른 CPU를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성능은 비슷하게 맞추되 배터리 이용 시간을 늘렸어요. 처음 썼던 제품들이 뭐 10시간 이렇지만 실제로 썼을 때는 뭐 7, 8시간 이러다가 나중에 후반기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시간 이상 갔었죠. 저도 이 제품이 2013년 모델이고 저 처음에 구입하고 좀 놀랐었던 게 배터리가 너무 오래 가는 거죠. 사실 사무실에다가 어댑터를 놨었고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들어가서 충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충전하면 이틀을 풀로 쓸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15시간, 16시간 쓰는 거는 뭐 별일도 아니었었고요. 물론 뭐 화면 밝기를 조정한다거나 와이파이를 쓰지 않을 때 꺼놓는다거나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거 빼고도 뭐 14시간, 15시간 이렇게는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었어요. 세대가 올라가면서 더 배터리 이용 시간이 더 늘었죠. 그래서 사실은 성능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맥북 에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이유는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었고요. 맥북 프로가 성능을 채워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을 좀 나눠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럴 때는 맥북 에어를 썼고요. 다른 작업을 할 때는 맥북 프로를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썼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제품을 써요. 이 제품 배터리는 지금 거의 6년 써가는데도 지금도 10시간 정도는 쓰고요. 이제 맥OS 모하비가 나오면서 조금 버겁다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한계가 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제품도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요. 뭐 15시간, 16시간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본 표기된 게 12시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를 아예 뭐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는 거죠. 맥북 프로는 10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맥북 프로 쓰다 보면은 1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이 제품은 10시간 안쪽으로 배터리를 떨어뜨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뭐 동영상 인코딩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 아침에 충전해서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올 때 뭐 절반 이상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글만 쓴다 이렇게 쓸 때는 맥북 에어가 좀 더 땡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용도에 따른 건데 동영상 인코딩이라든지 로직의 좀 복잡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맥북 프로를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용도보다 뭐 웹서핑하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뭐 글 쓰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맥북 에어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맥북 프로 대신에 이걸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100g 정도 가볍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면서 오히려 들고 다니기 더 수월하고 휴대성이라는 부분에서 무게 외에도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되죠. 오히려 이제 12인치 맥북이 설 자리가 좀 애매해졌죠. 얘보다도 값은 더 비싸고 휴대성 이런 부분은 뭐 맥북 에어로도 충분하니까요. 12인치 맥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해진 부분이 있고요. 맥북 에어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완성도 굉장히 좋고요.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러기에도 스피커 굉장히 좋고요. 뭐 성능은 뭐 이전 맥북 에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죠. 물론 뭐 맥북 프로가 있지만요. 저는 뭐 맥북 프로와 비교해서 뭐 차이 이런 거보다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엔트리 맥 역할을 맥북 에어가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맥북 에어도 아직 팔고 있죠. 예전 프로세서가 들어가긴 했지만. 하지만 지금 와서 뭐 이 해상도보다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어쨌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쓸 수 있는 맥북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이 맥북을 시작할 수 있는, 맥을 시작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맥북 에어가 자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거 외에는 뭐 간단합니다. 맥북 프로가 어쨌든 더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맥북 프로가 조금 버겁고 무겁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맥북 에어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들고 다니는데 큰 차이가 없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맥북 프로도 휴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손해볼 제품은 아니니까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네, 저라면 뭘 할까요? 뭐 저는 프로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계속 마음 한편으로는 맥북 에어도 같이 썼으면 어땠을까, 예전에 맥북 에어를 쓰는 것처럼 같이 두 제품을 쓰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오늘 맥북 에어 얘기 조금 해봤고요. 어쨌든 맥북 에어는 배터리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던 제품이고, 새로운 세대의 폼팩터를 가지고 나왔어도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배터리는 강력하고요. 들고 다니기 좋은 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맥북 프로가 너무 가볍고 얇게 잘 나온 게 이 제품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맥북 에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